요즘처럼 명령어 몇 번이면 뚝딱하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스톱모션은 일반적으로 1초를 만들기 위해 24번의 동작을 변형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00분이 넘는 장편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감독들은 스톱모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I에 대한 해독제. AI가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스톱모션은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200개가 넘는 인형이 등장하고 50개의 세트가 만들어졌으며 제작에는 거의 3년이 걸린 작품. 어떤 장면은 22초를 만들기 위해 6일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넷플릭스의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나는 프랑켈다입니다. Soy Frankelda. 나는 프랑켈다는 멕시코의 형제 감독 아르투르 암브리즈와 로이 암브리즈가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본과 연출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담당했습니다. 이 작품은 멕시코에서 제작된 최초의 장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배경은 1866년 멕시코입니다. 주인공은 프란시스카 이멜다입니다. 프란시스카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할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괴물과 악몽이 등장하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한 것은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역시 그녀의 원고를 거절합니다. Una dama como usted no debe escribir estos cuentos horribles. El arte y la literatura deben emular la realidad, no crear una nueva. 그런데 프란시스카가 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괴물들은 다른 차원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토푸스 테렌투스, 인간의 꿈과 악몽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사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인간이 느끼는 공포를 통해 유지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악몽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왕국을 책임지는 공식 작가 포르쿠스테스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별 재능이 없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권력과 명성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왕국은 점점 쇠퇴합니다. 주민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자 헤르네발은 프란시스카의 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야말로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르네발은 인간 세계로 넘어갑니다. 프란시스카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왕국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카는 프랑켈다라는 새로운 자아로 자신이 창조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만든 괴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창작자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창작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나는 프랑켈다의 장르는 고딕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이기도 하고 성장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로맨스와 정치극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심이 많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21년에 공개된 미니시리즈 프랑켈다의 으스스한 이야기책의 프리퀄입니다. 이 시리즈는 북미에서는 HBO Max에서 서비스 중인데 국내에서는 HBO를 서비스하는 쿠팡 플레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프랑켈다가 오히려 이 시리즈의 프리퀄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장편 영화로 기획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측이 제공한 예산은 30분짜리 특별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브리즈 형제는 프랑켈다의 이야기를 30분 안에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장편 영화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워너가 지원한 금액은 전체 제작비의 약 3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형제가 직접 마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멕시코에는 장편 스탑모션 제작 경험을 가진 인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을 불러오고 영화학교에서 만났던 예술가들도 참여시켰습니다. 대부분에게 이 작품은 생애 첫 장편 영화였습니다. 세트 역시 대부분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린 스크린에는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큰 세트는 면적이 1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인형이 작은 것이지 제작 규모까지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기에르모 델 토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암브리즈 형제의 멘토였습니다. 형제는 델 토로를 간달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호빗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델토로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도 그의 조언을 받아 크게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파네미로나 피노키오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브리지 형제는 멕시코인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작품 곳곳에 멕시코의 역사와 민담, 정치적 기억을 괴물 디자인에 집어넣습니다. 멕시코의 독재자였던 포르피리오 디아스를 연상시키는 괴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프랑켈다는 이렇게 다양한 멕시코의 전통을 담아낸 다크 판타지이지만 창작에 관한 우화이기도 합니다. 프랑켈다는 작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합니다. 출판사에게 거절당합니다. 악당은 그녀의 작품을 훔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 설정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영화이고 누가 예술가로 인정받는가에 대한 영화입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 작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프랑켈다는 프랑켄슈타인을 쓰지 못한 메리 셸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암브리지 형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프랑켈다는 완벽한 작품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관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반 30분은 세계관을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토푸스 테렌투스의 세계관과 역사, 악몽이 작동하는 규칙, 7개의 부족, 거기에 정치적 음모까지 관객이 받아들여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인 상상력이 때로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영화가 풍성하기도 하지만 산만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뮤지컬 장면입니다. 노래 자체는 웅장합니다. 작곡과 편곡도 상당히 공들였습니다. 하지만 오페라풍의 뮤지컬 씬은 때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비교해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거의 모든 노래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 삽입된 모든 뮤지컬 곡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듀엣곡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프랑켈다는 과한 영화입니다. 이야기도 과하고 세계관도 과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다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매력 역시 바로 그 과함에서 나옵니다. 감독들이 평생 상상해온 것들을 한 작품에 쏟아부은 느낌입니다. 매끈하진 않지만 모든 장면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AI가 깨끗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나는 프랑켈다는 먼지와 지문과 흔들림을 남겨놓습니다. 나는 프랑켈다는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영화입니다.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